라이언 투자자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송 오마이 주식의 김호정입니다. 공감 토크 오마이 주식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지금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 주식을 입력하시면 상담방에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라이언 투자자의 든든한 버팀목이시죠. 강준혁 KNG 스탁 매니지먼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 흐름이 엇갈렸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최근에 이제 시장 움직임은 시장이 좀 한절기에 이제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서울에는 비가 오는데요.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한절기일 때는 감기에 걸릴 수가 있잖아요. 기존에 하던 대로 그냥 하더라도 감기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이제 몸을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네, 빠르게 달려왔던 증시가 이제는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요. 네. 오늘 코스피는 2540선에서 등락을 거듭했고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장중 720선을 터치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럼 소외받았던 코스닥 지수가 오를 수 있을까요? 시장에 맞는 투자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시장에서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거래소 쪽보다는 코스닥 투자 쪽으로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번에 연기금에서도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일단 있고요. 실제로 시장 안에서의 반응도 오늘은 거래소 시장은 좀 조정을 받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이러한 부분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던 기존 주도주들이 최근에 좀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이제 뒤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소위 말해서 중국 관련된 종목이 되었던 아니면 게임 관련된 종목이 되었던 이런 종목들 쪽으로 일단은 시장의 매기가 조금 몰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종목들 안에서도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것도 좀 특징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2533포인트, 코스닥의 경우에는 709포인트가 이탈이 되지 않으면 일단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일단은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자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아직까지 좀 벌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코스닥 시장의 강세 계속해서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스닥 시장 강세 부분을 생각을 하실 때 하나 더 이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지금 시점에서는 실적보다는 수급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외국인하고 기관들의 수익보다 개인 투자자들이 요즘 수익이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수익이 개인들을 못 쫓아오는 가장 주된 이유는 실적 받침이 완전히 되지 않는 코스닥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너무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모멘텀에 집중을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조금 더 올리고 있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게 지금의 분위기라면 우리 라이언 투자자분들께서는 투자를 하실 때 일단 실적보다는 모멘텀을 조금 더 중시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는 실적보다는 수급에 집중하라라는 투자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대표님과 함께 공감 토크를 이어가 봐야 할 텐데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공감 토크 오마이 주식 오늘의 주제입니다. 게임주 옥석 가리기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제인데요. 최근 코스피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한 이후 탄력이 다소 둔화된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 가운데에서 게임주가 강세를 이어가면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리니지와 배틀그라운드 등 대작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주라고 해서 모든 종목이 또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가운데서도 옥석 가리기 노하우가 중요한 시점인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것 안에서 이제 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이제 게임에서 기대가 되는 게임들이 보통 보면 리니지죠. 아니면은 검은 사막, 아니면은 뮤 시리즈, 이런 게임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배틀그라운드 정도가 이제 신작 게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전에 PC 게임에서 굉장히 조금 활성화가 되었던 인기가 많았던 게임들이 다시 한 번 더 리셋되면서 모바일 쪽으로 옮겨오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냐면 게임주가 간다고 해서 모든 게임주가 간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께서 게임주들을 세 가지 정도로 일단 나누셔가지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적재산권 관련된 게임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게임 플랫폼 관련된 게임주, 그리고 세 번째가 일반 게임주, 이렇게 이제 나누셔가지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적재산권 관련된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가장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이 일단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게임주, 그리고 마지막 일반적인 게임주들은 향후에도 실적이 좋아질지 아니면 주가의 모멘텀이 그까지 이제 흘러갈지는 조금 더 흐름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게임주 가운데서도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네, 일단은 앞서서 이제 지적재산권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최근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올라오던 종목, 아니면 쉬었다가 오늘 부분에서 또 강세를 보이는 종목군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프로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프로비스의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PC 게임이었던 검은 사막을 이제 모바일로 하면서 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이거 소위 말해서 지적재산권 관련된 게임들을 이제 다시금 이제 다시 모바일 쪽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시장이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은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또 넷마블 게임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는 리니지 2 레볼루션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번 이제 관련 종목군들까지 같이 한번 더 크게 오르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브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에 대한 기대감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묘한 것은 예전에 PC게임이 나왔을 때 브레이드 앤 소울이 먼저 나오고 이 브레이드 앤 소울의 아성을 깨기 위해서 검은 사막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좀 반대로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브레이드 앤 소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라는 점에서도 조금 더 기대를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뮤로 유명한 웹젠이 될 것 같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웹젠 같은 경우에는 뮤 템페스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 종목군들을 일단 기본으로 세팅을 하셔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NC소프트는 어디 갔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NC소프트는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50일 신고가를 치고 난 다음에 조정을 받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중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이미 보일 수 고점을 있다. 찍은 게 아닌가. 예, 중기적으로는 조금 네. 조정을 받다가 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게임주에 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방금 전에 마감된 중국 증시 상황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상해종합지수는 0.14% 오르면서 3,432선에 장을 마쳤고요. 선전 증시도 확인해 보시죠. 역시나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0.79% 오르면서 11,645선에 클로징 벨을 울렸습니다. 자, 게임주를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세 가지 종목 가운데서 대표님은 혹시 게임을 직접 하시나요? 네, 저는 게임 엄청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보통 게임주 가운데서는 이렇게 현금을 실질적으로 많이 써야 그 주가에 좋다라는 말이 있는데 네. 그럼 이 가운데서 어떤 게임을 더 유명하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렇게 네. 생각하면은 NC소프트의 리니지 M이 그쵸.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예전에 이제 리니지가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됐던 이유가 두 가지였거든요. 네. 첫 번째는 뭐 지금 모바일 게임에서는 다른 플레이어들을 죽인다라고 하긴 좀 그런데요. 거기서 이제 게임 내에서 그렇게 이제 처치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완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만은 리니지가 처음 나올 때는 그런 게 굉장히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캐릭터한테 이렇게 당하게 되면 일단 자기 아이템을 떨어뜨린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자기의 캐릭 자체를 굉장히 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했고, 아이템을 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이템을 네. 사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전문용어로 현질을 하기 시작을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번에 리니지엠이 그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식의 어떤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도 좀 이제 관심 있게 보시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되면 게임이 그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게임 유저들의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이건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예전에 이제 리니지2 레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기본 100만 원, 150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게임을요? 예, 그러니까 게임에 부과되는 뭐 돈 제외하고 그냥 소위 말해서 현질이라고 아이템. 그러죠. 예, 네.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서 100만 원, 150만 원 정도를 써서 불법이 됐든 어떻게 됐든 아이템을 자기 캐릭을 강화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는데, 그렇게 돈을 투자하면 게임을 접기가 쉽지 않죠.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기존에 이제 게임 자체가 이제 인기 있는 게임을 하는 경우에는 이 게임의 연속성을 가지게 되는, 인기가 계속해서 간다라는 말씀이시죠? 인기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끌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플레이어가.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예전에 이제 썼던 부분 때문에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또 돈을 쓰는 그러한 부분이 좀 많이 만들어졌었는데요. 모바일에서도 그런 식의 어떤 게임의 흐름이 만들어질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그 돈을 쓰고 하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게임주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 채팅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질문들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바의 주식을 입력하시면 상담방에 들어오셔서 종목 관련 질문들을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인바디에 관한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인바디가 오늘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51%나 올랐는데 주가는 그에 비해 다소 상승폭이 크지 못했다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우리 이제 라이온 투자자분들께서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게, 보통 시장에서는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간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밀리는 경우에는 뭐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뭐 그런 얘기들도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제가 좀 머리가 아파지는 게, 지금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주가가 59,600원 정도를 형성을 했고요. 조금 길게 주봉이나 월봉을 일단 보여주신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2015년도에 59,600원 정도를 형성을 했고요. 2016년도에는 주가가 지금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일단 23,800원까지 빠졌습니다. 거의 반토막 정도 나는 그런 모습이었고, 2017년도 들어와서도 일단 주가가 거기서 더 상승을 한 것이 아니라 26,600원 선까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실적으로 일단 생각을 해보면은 2015년, 2016년, 2017년 올 때 2017년 실적이 최고 좋습니다. 2015년 실적이 조금 더 부족하고 2016년 실적이 조금 더 좋아졌고 2017년 실적은 더 좋아지는. 계속 실적이 좋아지고 있네요. 네, 그러면은 이걸 저평가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빠지고 있으니까 우량주를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해서, 만약에 2015년부터 사기 시작을 했으면 지금 2년 동안 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게 실적이 좋은 종목은 언젠가는 실적 따라서 주가가 온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 2년 내지 3년, 4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실적 보고 이제 투자하신 건 조금 애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부분에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바디의 주가가 강하게 오르지 못했던 것은 이전에도 실적이 좋았는데 강하게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학습 효과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지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고령화 안에서의 어떤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금 시장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상승은 오늘 많이 못 오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번 상승 자체가 한 5만 원 선까지의 상승은 충분히 노려보시는 것이 일단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인바디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질문 가운데서는 에코프로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다음 주에 에코프로를 매수하고 싶은데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왜 오늘 안 사시고 다음 주? 이미 장이 끝났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일단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관련된 기대 부분을 좀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래를 하기 시작을 하면 당연히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고,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진다면 거기에 관련된 소재에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더욱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의 어떤 마인드가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이제 2차 전지 부분이 내년에 대박이다라는 얘기가 일단 들림으로 인해서 단순히 원래는 우리나라, 중국, 그리고 일본 이 3개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던 부분이 이제는 유럽이라든지 미국까지도 조금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치킨 게임이 시작될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킨 게임이 시작되기 시작을 하면 그쪽 업체에 재료를 대고 있는 소재 업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 두시는 것은, 이전에 반도체의 치킨 게임이라든지 디스플레이에서의 치킨 게임을 한번 상기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전기차 부분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일단은 같이 저도 동의는 합니다만은 주가가 이전에 오르던 것들처럼 계속 오르긴 좀 많이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한 14,300원 정도를 목표가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죄송합니다. 38,000원 정도를 38,000원? 목표가로 네. 예, 보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38,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보면 위로 한 10%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네. 그걸 일단 감안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차피 금요일이니까 전기차의 어떤 치킨 게임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뉴스 프로들을 우리 라이언 투자자분들께서는 꼼꼼히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전기차 관련된 종목을 살지 말지에 대해서 한번 결정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이오테크닉스 매수가가 83,100원인데요. 이미 지금 수익권에 진입을 하셨는데 94,000원대에 팔지 못해서 지금 아직 매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예, 일단은 이오테크닉스의 경우에는 10만 원대에서 파시면 됩니다. 10만 원까지? 예, 9만 얼마에서 못 팔았으니까 이제 10만 원에 한번 팔아보는 걸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급하지 않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일단은 그런 부분도 있고 기술적으로도 사실 95,000원 부분이 좀 강한 저항이긴 합니다. 저항이긴 한데 이번 빠지는 부분에서 빠지고 난 다음에 29,000원 언저리로 곧장 지금 돌려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목표가를 그냥 10만 원 정도로 잡으시고 10만 원 근처에 가면은 또 못 파는 경우가 또 생기거든요. 더 갈까봐 그런 그렇죠.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고민이 될 때는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해 두시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 채팅방에 많이 올라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티슈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티슈진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요. 그동안에 많은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기도 하죠.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까요? 네, 일단 티슈진에 대해서 시장에서 전부 다 이제 한 번씩 물어보면 네. 회사는 참 좋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저는 주식 투자할 때 우리 라이온 투자자분들께서 종류를 크게 한 2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 두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상장한 지 최소한 3년 이상 된 종목, 두 번째는 상장한 지 3년 미만의 종목. 요거를 먼저 좀 나누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티슈진이 아무리 성장성이 높다라고 하더라도 그 성장성은 이미 주가 처음 상장할 때 상장가액에 증권사가 다 집어넣어 버리기 때문에 이미 그 가격이 티슈진의 향후의 성장성 자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상장할 때의 시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왜 3년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증권사에서 그 성장성에 대한 가격을 정해놨던 부분을 이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정말 그 가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가격 형성,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시장에서 보는 티슈진의 적정 주가가 정해지는 부분이 한 3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티슈진이 상장한 지 3년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될 때는 그냥 기술적으로 일단 봐주시는 게 좋고 특히나 첫 번째 진폭 안에서 보통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이번에 지금 조정받다가 반등할 수 있는 가격권에 한 45,000원 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실리콘 웍스에 대한 질문도 올라왔는데요. 이제 매수하고 싶은데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떤가요? 안 됩니다. 지금 일단은 지금 매수하시는 것은 너무 조금, 많이 올랐나요? 네, 일단은 지금 부분에서는 옆으로 갈지 밑으로 갈지 위로 한 번 더 갈지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위로 갈지 옆으로 갈지 밑으로 갈지가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올라가서 곧장 수익을 낼 확률은 전체의 33%밖에 되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를 하겠다라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 흐름을 일단 한번 더 봐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관전되는 가격권으로는 49,500원 정도를 일단 기준으로 잡으시는데요. 만약에 이제 다음 주에 49,500원이 깨지게 되면은 아래로 한번 밀렸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밀려서 한번 매수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따라잡으실 때는 반드시 분할 매수로만 일단 생각을 해 두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계속되는 종목 상담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텐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다음 주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러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환절기가 됐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해드렸는데요. 환절기 지나가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건강을 좀 준비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죠. 따라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밀려요. 이 종목은 실적이 좀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지금 매수 타이밍이 왔어요 라고 되면 그냥 보이는 대로만 투자를 하자.
지금 부분에서는 시장 안에서 최근에 이제 OLED가 계속 갑니다라고 해서 OLED 장비를 계속 사신 우리 라이온 투자자분들은 좀 많이 힘드셨을 거고, 그냥 시장 안에서 사드 문제가 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호텔 신라라든지 관련 종목이 오를 때 그냥 그 종목으로 들어가셨던 분들은 수익을 좀 나셨을 경우가 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철저하게 시장의 어떤 애널리스트라든지 증권사 리포터 부분에서 얘기하는 객관적인 얘기들보다 그냥 시장의 모멘텀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이 부분만 일단 체크를 하셔서 보이는 대로만 투자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투자 전략까지 강준혁 대표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도 김건진 한국투자증권 IMU스탁팀 팀장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요.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4시 30분까지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께는 위즈덤 하우스에서 돈이 없을수록 서울의 아파트를 사라를, 문예출판사에서 사회적 경제는 좌우를 넘는다를, 부키에서 불확실성 시대의 미래 준비 직업의 종말을 드립니다.